소이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나의 배뇨 시스템부터 잘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나의 배뇨 시스템 지켜라. 첫 번째 방법은요. 방광 훈련이에요. 훈련.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짜잔. 자,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일지를 써라. 배뇨 일지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저게 이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배뇨장애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거든요. 네.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스스로 반성도 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합니다. 네, 윤하나 교수님 말씀 네, 듣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광 훈련을 하는 것을 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행동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얼마를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보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늘릴 수가 있겠죠. 특히나 해서 이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소변을 참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그냥 15분, 30분을 억지로 막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절한 용량을 적절한 간격으로 참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금씩 자주 보십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50cc 보던 거를 3시간에 한 번 350 정도로 늘리면 가장 이상적일 거고 이걸 조금씩 내가 늘려나가는 걸 자꾸 눈으로 보면서 훈련을 하면은 더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마시고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배뇨일지고 요실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있고 주로 몇 시간대에 많이 보는지 저녁에 많이 본다면은 뭔가 많이 저녁에 먹었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감안해서 훈련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배뇨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당일지나 혈압일지를 쓰는 것처럼 배뇨일지를 적어보면 추세를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 내용 중에 얼마나 먹느냐도 적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좀 자세히 짚어볼게요. 식습관 부분인데요.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고 방광 자극 음식을 피하라. 김 교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또 무서워서 너무 적게 마셔도 안 되고요. 적당한 양을 마셔야 되는데 방광 자극 음식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그다음에 초콜릿, 이온 음료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능한 한 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건강한 배변 시스템을 위한 도움이 되는 배변 습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습관이 도움이 될까요? 배변 습관. 변비를 고치는 것도 또 도움이 된다고요. 네, 임 교수님. 변비가 있으면 저희 변비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죠. 변비가 있으면 배도 자꾸 아프지만 배가 더부룩하죠. 그래서 장이 차 있으면은 방광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방광하고 장하고는 같은 신경이 조절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장 때문에 이 운동이 저하되는 것들이 방광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이 변비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변은 요 밑에 조금만 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 안에 다 차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볼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륨 때문에 또 방광을 누르는 것도 있어서 압력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변이 더 자주 마렵고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변비가 있으면은 자꾸 더 힘을 주게 되니까 복압성 요실금도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겠어요. 변비를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습관 교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비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뭐든지 잘 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변비를 고치는데도 또 건강한 배뇨 시스템을 지키는데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습관. 자,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요. 윤 교수님. 이 골반 근육이라는 게 어디냐면 우리 이 아래쪽에 이 배꼽 아래 골반 안에 있는 근육인데 몸에서 만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상상으로 생각하시기에 의자에 앉으면 닿는 엉덩이 안쪽의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골반 근육을 골반 저 근육이라 이제 이 바닥 근육이라고 해서 골반 저 근육이라고 하는데 골반 저 근육 위에 얹혀져 있는 장기가 앞에는 방광, 요도, 그다음에 가운데에 자궁과 질이 있고 뒤쪽에 직장과 항문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이완이 되면은 저 장기들이 내려오겠죠. 여성분들은 이게 굉장히 흔합니다. 정상이 아니고 더 쉽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남성분들은 저 근육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여성분들이 요실금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이고 이걸 강하게 해주는 뱃살 처졌을 때 어떻게 해요? 복근 운동 해가지고 초콜릿 볶음 만들어내는 것처럼 골반 근육도 골반 저근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골반 저근이 초콜릿은 안 되지만 초콜릿 볶은 만큼 단단하고 탄력 있는 근육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그렇군요. 이제 내 건강을 바구니처럼 단단하게 받쳐주는 게 골반 저근이잖아요. 강화하는 운동 배워보겠습니다. 권 박사님 나와주시고요. 예, 전효실 씨도 네, 함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공이 있네요. 네, 이번에는 간단한 소도구를 이용해서 골반 저 근육을 튼튼하게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가장 쉽게 저희가 편안하게 한번 누워서 네. 무릎을 세우시고요. 네.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셔도 되고요. 네, 베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대로 이 상태에서 무릎으로 공을 쥐어짜 보세요. 쥐어짜입니다. 쥐어짤 때 돌아오시고 예. 쥐어짤 때 골반저 근육을 위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자 하나, 네, 둘, 네, 셋, 넷, 다섯, 끌어올려. 여섯, 쭉. 일곱, 여덟, 자, 아홉, 열. 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아주 쉽게 골반저 근육을 튼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도구를 사용해서 예. 골반적은 강화하는 운동 배워봤습니다. 아, 이렇게 쉽네요. 손 모양 보니까 이렇게 그물을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한 배뇨 시스템을 위해서는 약 복용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의외의 약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약입니다. 네. 염색약과 감기약을 조심하세요. 아니 저도 항상 평소에 접하는 약인데 이 약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염색약은 우리가 잘 알려진 방광암의 발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광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염색을 많이 피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저도 염색했는데 염색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염색하는 주기로는 사실 크게 영향이 없고요. 이 직업적으로 염색약을 많이 만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네. 미용사라든지 뭐 가죽 염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이 건강 체크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최대한 접촉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감기약 잘못 드시면 전립선 비대 있는 분들 소변 갑자기 못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겠네요. 약을 그냥 약국에서 사서 드시지 마시고 병원에서 좀 전립선 비대 있는데 드셔도 되는 약을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요. 아예 금기해야 될 것들. 금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담배, 과한 음주를 피해야 되고 그리고 정기검진은 꼭 하셔야겠죠. 비뇨의학과 검진을 꼭 받아라. 이거 아울러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제 우선은 음주는 말이죠. 마취 효과가 있죠. 옛날에 전쟁 때 마취약이 없을 때 위스키 넣고 이렇게 수술했듯이 마취 작용인데 방광이 전립선 비대증 있는 환자가 있을 때 방광이 더 강하게 수축을 해야만 오줌을 내보낼 수 있는데 네. 방광이 마취가 되어서 안 되겠죠. 그리고 음주를 하면은 소변이 꽉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비뇨기과 검진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부끄러워하고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나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비뇨기과라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네, 네. 비뇨의학과라고 저렇게 비뇨의학과. 개명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네. 일반인들이 비뇨기과에 좀 더 친숙하고 꼭 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의미죠. 네, 지금 시각 10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빨리 알차게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KG베이님, 자전거 많이 타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나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 전립선 안장도 네.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안장을 하면은 회음부가 안장에 닿겠죠. 네. 네. 그러면 바로 전립선과 딱 밀착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눌리겠죠. 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말이죠. 한 30분 타고 타면, 나서 네. 검사를 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분 타고 반드시 한 10분 쉬도록 쉬어주면. 오. 계속 타지 마시라고 이야기하죠. 예, 휴식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질문 알차게 보겠습니다. 가온이 하비님께서 10년 전에 전립선 적출한 76세 남자인데요. 소변을 밤에 3번씩 보다가 잠을 못 자는데 참으면 잠도 못 자고 아랫배도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 말씀하신 증상 중에 중요한 증상이 하나 있는데 소변을 못 참아서 급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참으면은 아파서 못 참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파서 소변을 못 참는 경우는 방광이 건강한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 자주 보는 것은 연세가 드셔서 자주 보실 수도 있고 전립선 적출을 하면 방광이 이제 2차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신경 손상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네. 아픈 거는 방광 안에 앞에서 간질성 방광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아픈 건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